엄마, 제발 밥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진짜 못 먹겠다고요. 제주의 바닷바람 속에서 홀로 살아가던 80살 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부탁을 전한다. 한 달쯤 서울에서 지내도 괜찮을까? 손자도 보고 싶구나. 단순한 바람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부터 가족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한 달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이야기를 남겼다.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는 바쁜 일상에 지쳐 있었다. 아들은 회사 야근으로 늘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집안일에 치여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손자 선우는 공부보다 게임에 빠져 부모와 자주 다투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효를 중시하는 마음으로 아들은 제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오기로 결심한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직접 담근 장아찌, 바다에서 건져온 말린 생선, 유기농 채소를 챙겼다. 그 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암시하는 소중한 준비물이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결연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할머니는 낯선 도시의 소음과 빠른 리듬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새벽마다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며 반찬을 정성스레 차렸지만 가족은 배달 음식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었다. 식탁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지 라고 말해도 어색한 공기만 흘렀다. 며느리는 늘어난 집안일에 속으로 불만을 품었고 선우는 툴툴거렸다. 요즘 누가 손으로 요리해요? 그냥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거친 말투에 할머니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지만 꾸짖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아들도 회사 일에 치여 어머니 곁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가족의 마음은 점점 어긋났고 긴장감만 커져갔다. 하지만 변화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선우에게 제주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이 비빔밥 만들어 볼래? 라며 손을 내밀었다. 마지못해 시작한 요리 시간이었지만 부엌에 퍼지는 참기름 향과 색색의 나물 속에서 선우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옛날에 네가 엄마 아빠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었지. 할머니의 잔잔한 말에 선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집안일을 돕고 방을 정리하며 게임 대신 공부에 시간을 들였다. 가족은 놀라움 속에서 그 변화를 지켜봤고 할머니는 말없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뗐다. 얘들아, 이제 제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된장찌개가 김을 내는 식탁 위에서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겨우 선우도 바뀌고 있는데 왜 벌써 가시려고 해요? 좀 더 계세요. 제발.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다. 처음엔 불편했던 시어머니가 어느새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불평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무엇보다 선우의 반응이 가장 컸다. 할머니와 함께한 요리 시간, 옛날 이야기, 그리고 작은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침밥도 계속 같이 먹고 싶어요. 선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얘야, 도시 공기는 내게 안 맞아. 바다 냄새 나는 고향이 더 그립구나. 평온한 말투 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사실 할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결심이었다. 결국 가족은 할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항으로 배웅하는 길, 아들은 연신 눈가를 훔쳤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곧 다시 보러 갈게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미소로만 답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할머니는 작은 바람을 남겼다. 너희 셋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거란다. 몇 달 뒤 서울 집으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주 이웃이 전한 소식은 할머니의 별세였다. 위암 말기였다는 사실에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곧장 제주로 내려갔다. 바람 거센 바닷가 마을,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음을 깨닫고 흐느꼈고, 며느리는 미처 다하지 못한 효도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우는 굳은 얼굴로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장례를 마친 뒤 가족은 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조리도구, 그리고 낡은 편지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쓴 편지가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단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선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너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걸 보는 거였지. 슬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렴. 편지를 읽는 순간 선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요리를 계속할게요. 그날 이후 선우는 달라진 소년으로 자랐다. 할머니의 레시피로 가족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부모를 존중하며 가족의 사랑을 삶의 중심에 뒀다. 할머니의 조용한 희생은 사라지지 않고 가족의 가슴에 깊은 교훈으로 남았다. 가족의 사랑은 불평과 갈등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든다. 할머니의 희생은 손자와 가족에게 큰 변화를 남겼고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곁에 있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